지난해 여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른바 노노 재팬이 시작됐죠. 벌써 1년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요즘은 좀 어떤가 그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품목도 있다고 합니다만 맥주부터 화장품, 자동차까지 노노 재팬은 우리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의 맥주 냉장고, 일본산 맥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들의 구매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아사히 같은 경우가 판매 1위가 제일 많이 나갔었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딴 20개, 30개 정도 나갔던 게 일주일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일본산 맥주의 지난 4월 수입액은 약 7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7.8% 감소했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은 국산 맥주를 찾습니다. CU 편의점의 4월 말 국산 맥주 판매 비중은 50.5%로 4년 만에 수입 맥주를 제쳤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판매도 부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19,536대가 팔린 일본산 차의 경우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엔 7천여 대만 팔렸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 동안 21%에서 7%로 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차 브랜드 닛산의 경우 16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들이라서 국내 기업들은 기술 자립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G7 가입 가능성에 일본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방해 시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어투는 전에 없이 강경했습니다.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면서 모렴치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 사이 주고받은 초청에 대해 일본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앞서 일본이 남북미 대화도 지속적으로 방해하려 했던 정황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사회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알고 있어 우리나라의 G7 참여엔 별 영향이 없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더해 일본 수출 규제 1년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이룬 성과가 바탕에 깔린 걸로 보이는 분석입니다. 국내 업체는 지난해 10월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한 데 이어 최근 기술적으로 까다로웠던 기체 불화수소도 국산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틀 뒤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내놓은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딴지 걸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한국이 G7에 참여하는 걸 공식 반대했고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 G7에 한국이 참여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G7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제안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G7에 참여할지는 회원국이 함께 결정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議長国である米国や G7 各国と議論してきておりますが、我が国としては G7 の枠組みそのものを維持することは極めて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후보자로 출마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次期のですね、事務局長に求められる資質、いろいろあると思いますが、主要国の利害を調整する能力と、これは極めて重要だ。 유 본부장이 WTO 제소 등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응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건 지금까지 2개 품목뿐입니다. 반덤핑 조사 개시는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관련 WTO의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업계의 요청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한일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고 돌파구도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이런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의 문을 연 군함도 관련 전시관엔 강제동원과 관련한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전시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우익 매체는 오히려 한국의 역사 왜곡을 멈추라며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다시 불거진 군함도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이한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의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전시된 군함도 관련 증언입니다. 逆に可愛がられたとかそういうのはありますけどね、こう指さされて朝鮮人だとかというそういうことはもう全く聞いたことないですね。 아버지가 군함도 탄광에서 일했다는 한 제1교포 2세가 말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2012년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쟁 말기인 1945년 군함도에서 일하던 조선인의 사망률은 일본인의 3배에 달합니다. 골절과 같은 외부 상처나 탄광 매몰 등 사고로 인한 죽음이 절반을 넘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 사고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한 우익 정치평론가는 군함도에서 갱도를 파는 등 힘든 일은 일본인이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함도에서 일했던 피해자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팬트만 입고 들어가야 돼. 팬트만 입고 완전히 새까매요. 눈하고 입하고 안 보이. 가장 위험한 현장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주로 투입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피해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다리를 자르는 자해까지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았고 생활 수준도 낮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말은 다릅니다. 깸박 한 덩이를 그걸 주는 걸 먹고서는 일을 갈라니 힘이 빠져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정성 있으니까 5년짜리 채권을 줬다. 채권 그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월급 관리 체계 자체가 일본인들과는 달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선인들의 통장, 도장은 감독관이 갖고 있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준도 대직이나 혹은 폐정했을 때도 그런 거 안 돌려줬거든요. JTBC 이한길입니다.